발전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여기 나온 6가지 능력을, 예,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제일 좋겠죠? 이게 운회적인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런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예, 뭐 일단 디자인이나 그 디자인 같은 것들, 이걸 그 컵 같은 경우에 이제 컵을 만들려는 것보다 이 컵을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어떤 제약 속에서 제가 괜찮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 예, 이런 게 중요할 거고, 스토리 같은 경우도 내 주장을 전달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로 이걸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계속 해보고, 이런 것들. 제가 지금 PT 발표를 하고 스터디를 할 때 이 슬라이드라는 이 구도에 맞춰서 잘 전달을 하려고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하거나 목표를 이용한다고 하면 디자인 능력이 길러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뭐 어떤 요약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알아듣게 하이터치가 이게 하이터치고 이게 하이터치가 아닌다라고 얘기해야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스토리의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것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 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다 설명을 하면 이 조화의 능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공감, 스토리는 당연히 공감을 하기에 말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건 즐겁고 그 큰 그림을 감지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토리 할 때 되게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얼마나 위트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위트 있는, 뭐 아까 그 저기 문수 씨 같은 경우는 위트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걸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거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의미. 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하고, 이런 책에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좌뇌는, 좌뇌를 기르는 방법은 어떤 따로 있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그걸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이나 내가 주어진 뭐 상황 이런 거를 얼마나 더 저거에 맞춰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보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관계가 길어질 거. 스터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질문 있어요? 하이 컨셉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은 하이 컨셉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좌뇌랑 우뇌랑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좌뇌의 발달. 그러니까 아까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의 그 능력도 전부 운회적 능력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패턴이라는 거 보고 조화롭게 하고 예술. 기존 교육이 좌뇌를 위한 교육이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논리력이나 수리력이나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미리 쌓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좌뇌 능력은 어디 있냐?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이런 책들이 또한 좌뇌의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좌뇌로서 얻어질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이 갖춰질 테니까 이제 운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운회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항상 우리가 어떤 책이나 어떤 뭐 인터넷이나 뭘 하고 있을 때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좌뇌 쪽 수치가 쭉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오는 정보 말고 옹롱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마리아나 피고 이런 옹롱한 상태에 오는 거거든요. 뭐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다거나 약간 졸린 듯. 옛날에 MC 스튜하고 뚝뚝뚝 하면서 애들 막 자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쭉 명상을 하는 게 내려가요. 즉 45분 집중을 하고 15분 쉴 때 차 마시고 그냥 산책할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럼 이제 쭉 들어가고 그럼 이때 이제 이 좌뇌 게이지가 내려갈 때 무대가 한번 이렇게 싹 가져와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싹 통합해서 한번 가져오거든요.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좌뇌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뭐 예술 쪽, 미술 쪽과 IT를 합하면은 어떤 식의 작품이 나올까 하고 자네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5분 동안 쉬든가 자든가 하는 거예요. 자네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밍웨이가 글을 썼을 때 주인공 둘이 이제 연애를 하고 막 둘이 그렇게 하다가 둘이 이제 그 섬에 무인들 둘이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 클라이막스가 돼요. 그때 헤밍웨이는
무인도에 또 두 주인공이 갔다. 그 다음에는 하고 잤대요. 일어나는 모습. 근데 잔해 수치가 떨어지게 운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중요한 건 뭐냐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식을 잔해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그 쌓아놓는 것도 여러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알면 좋겠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기가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차분해진 상황이다. 아니면 한 뉴턴이 만류의 이런 발견을 사와 떨어지는 거고 발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그대로 쓰는 패턴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발명을 할 수 있게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발명하는 사람. 그 무대를 발전해야겠다 이거 한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잔해 무대가 아니니까 원래 뇌는 되게 수많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뭐가 발전된다는 명확한 연구가 그냥 이럴 것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이 책은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게 뇌 쪽을 참 많이 공부를 하고 이 책을 설명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잔해 오는 상징적인 거예요. 다니엘 핑크가 너무 복잡하게 쓰면 이게 다른 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흉층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이터치 시대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객관적인 잣대 같은 게 없는데 어떤 디자인이 좋고 어떤 디자인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서 굉장히 그 조건들을 극복해내고 그 제약 속에서 되게 합당하고 맞는 것을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막 특징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뭐 그냥 완전 새롭고 어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들 있잖아요. 기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디자인의 예쁜 것들 있잖아요. 예쁘다고 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 사이에서의 조합이라든가 조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이런 건 기준이었잖아요. 기준을 말하고 형은 디자인을 기르는 능력이나 디자인이었고 개발을 하는 거고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마케팅하고 똑같아요. 이런 건 타깃이 있어요. 타깃이. 어떤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한 손가락에 힘이 없는 사람이면 한 손가락으로 드는 컵을 만들니까 네 손가락으로 드는 손가락. 예?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네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뭐 저기 보면은 지하철 보면은 매인들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 보면 사실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한 눈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사람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타깃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타깃에 맞는 목적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기능이라고 하고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두 가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하철 노선표가 너무 이쁜데 어디가 무슨 역인지 모르겠다고 잘못되고 그게 제일 훌륭한 디자인 중에 하나거든요. 보여주고 누구를 또 지하철 노선표를 만드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런 식의 목적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